휴직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냐? 역차별이다. 예. 이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현업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육아휴직을 했었고요. 지금은 작가하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의 육아휴직을 비롯한 그런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문강분 농사입니다. 실제로 저 육아휴직 하겠다 딱 하는 순간 왜? 어디로 이직하는데? 거의 뭐 99%가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왜 하냐고 막 반응하시다가 휴직이지 퇴사가 아니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떨렸어요. 이제 사실 회사에서 남자 육아휴직자가 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좀 축복의 말 비슷하게 해서 홍보하셔도 되겠네. 네네. 그러게 와 좋은 휴직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냐? 역차별이다. 예. 괴롭힘 관련해서 칼럼을 한 10개 케이스를 올렸는데 댓글이 300몇 개가 막 엄청 뜨겁게 달려가지고 막 그 논란이 엄청 뜨거웠던 사례인데요. 육아휴직을 복귀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공기업이고 하니까 보통 정도의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쉬고 왔는데 통상 B면 B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승진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했지만 C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리피커다. 승진대로 하냐.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사례를 올렸는데 댓글에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 생각을 해요. 제 육아휴직 하고 나서도 즉 승진이 됐네, 뭐 월급도 보장됐네, 복직도 됐네. 그럼 나도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한번 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거죠. 조금 잘하는 회사들은 복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전에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먼저 하고 복귀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요. 그럼 한 분이 아이를 낳을 때 잘 갔다 오면 다른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가정을 이룬 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는 일이 안 되겠어요? 이런 회사는 일 잘 돼요. 이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육아휴직 급여 솔직히 적다. 제가 휴직 갔을 때보다는 요즘에 급여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첫 세 달은 통상 임금의 80%고 나머지 달은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달도 부럽더라고요, 조금.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제가 바로 이어받아서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래서 첫 3개월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선 250만 원을 받았어요. 출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어서 인천 서구랑 몇 군데 아빠 휴직 하는 사람들한테 또 더 3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더 주더라고요. 네. 구별로 해서 조례로 해서 지역에서도 좀 도와주는 게 있고 해서 특성을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하고 쓰고 좀 힘들어도 돌파하고 좀 해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나 육아휴직을 쓰지 중소기업에선 힘들다. 저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흔쾌히 이렇게 보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사 직원 개개인의 행복을 좀 더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리고 저 옆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재를 영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그거를 메리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회사 다니면서 충성을 하고 막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목욕탕에 절대로 안 갔어요. 왜냐면 엄마랑 간다 계속 땡깡을 피니까 한 1년쯤 지나서 아빠의 등에 비누칠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감동이 제가 찔끔 이런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작고 귀여운 정말 그 시기를 그걸 어떻게 시간을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때 거잖아요. 효도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제는 젊은 남성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여성들이 그런 남성을 선호해요. 요즘에는 정말 아이를 보는 남자가 되게 중요한 혼수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 중엔 육아휴직 해놓고 이직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 주변에서도 사실 겪었던 일이긴 한데 지인분께서 육아휴직을 했다가
바로 이직을 하셨어요. 이제 육아휴직을 내줬던 회사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틈 속에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돌아가기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복귀자 프로그램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복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복귀한 분들을 받아들이는 구성원들도 굉장히 웰컴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싸하면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이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선 꼭 근로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육아휴직이란 게 진짜 말 그대로 회사 일을 쉴 뿐이지 그렇죠. 그 사람의 쉼이 있는 삶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어 좀 하려고 공부했다가 한 달 하고 접었거든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다른 부서로 배치될 위험성이 있다. 이제 법에서는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사랑 좀 더 얘기를 하거나 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노동위원회라는 데 가서 이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에 가셔서 나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또 노동부의 조사 상황도 되는데 제3자가 볼 때 그 부분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본 그런 차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서 두 가지 두려움 같은 걱정이 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10개월 동안 아이랑 딸아이랑 이제 굉장히 많은 깊은 애착 관계를 이제 다져놨는데 아이가 좀 외로워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번째 걱정이 바로 그 출근 이틀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폭 안기면서 아빠 미워 이러는 거예요. 안 놀아줬다고. 세상에. 네, 그래서 되게 찡했어요. 너무 가슴 진짜 아프겠다. 정말 진짜로 눈물이 핑 이렇게 돌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복귀하는데 가장 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랑 이런 걸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컸어요. OECD 자료를 봤더니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중에서 아이의 건강, 신체적 건강 플러스 정서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아빠가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장 건강하게 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빠의 휴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 좀 희생하더라도 충분히 선택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